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플랜B의 문대 문화데이트, 플랜B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이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늘 근엄하지만 오늘은 조금 덜 근엄해 보이십니다. 예, 아침 시간대라 그런가요? 네. 그동안 매주 이제 부산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동향을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 코너를 담당할 계획인데요. 예.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오는 4월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출된 시장에게 이제 기대하는 문화예술의 비전, 계획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야 모두 이제 그 예비 후보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경선 일정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시민들의 관심들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늘 뭐 정쟁이 아니라 정책 대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비전과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정할 때는 보면은 꼭 경제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후순위로 좀 되는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정책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새로 선출된 부산시장은 무엇보다 문화예술 콘텐츠와 또 예술가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이제 부산 오페라 하우스도 건립 계획 당시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하드웨어냐 콘텐츠냐라는 그렇죠. 논란이 오랫동안 불거지기도 했었고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보면 이제 그 시장이나 뭐 구청장 이런 이제 단체장 분들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문화시설 건립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자주 하는 비유긴 한데 식당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음식 맛이 없으면 고객들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최근에도 보면 2, 3년 내에 지금 북한 오페라 하우스나 시민공원 내 국제아트센터 같은 이 대규모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뭐 이 시설들에 대한 뭐 콘텐츠 준비나 운영 조직의 준비가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들도 콘텐츠나 예산 인력의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런 이제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들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비전과 계획들이 먼저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말씀이세요. 뭐냐면 오페라 하우스가 지어지기 전에 그리고 국제 아트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시민들 특히나 예술인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시설에 어떤 걸 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굉장히 왜냐면은 각자 예술 분야도 있지만 그 가치관 자체가 워낙 다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히려 좀 관에서는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네, 원래 이 수기민주주의, 요즘 공론민주주의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 자체가 사실 이게 지난한 과정이고 그런 과정들 속이 사실은 시민들과 또 이게 논쟁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학습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실제로는 더 높은 수준의 또 합의도 이루어지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제기되면서 이제 발전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뭔가 문화시설을 만든다라고 하면 빠르게 빨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지속되는 것을 사실은 좀 이게 비생산적이다라고 바라봤던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하나 짓기 위해서 해외 사례들도 20년, 30년 동안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들 자체가 뭐 짓는다 안 짓느냐가 아니라 짓더라도 어떤 것을 지을 것인가라는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저희는 생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과정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를 하는 과정이 그게 뭐 분란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빨리빨리 뭐가 추진돼야 되는 그것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하면은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배제됐어 그러면서
바로 막 현수막 들고 나가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면서 네. 서로 이렇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좀 수기하는 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게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그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시설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만 그 문화시설 확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하시죠? 네네.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밥그릇과 마치 밥의 관계처럼 네. 이게 컨텐츠와 이 문화시설 공간이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최근에 개관했던 의숙도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낙후됐다고 인식돼 있던 서부산 지역에 문화를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좋은 사례들도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시설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예. 이제 기존과 좀 다르게 두 가지 방향, 새로운 방향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려하고 대규모 시설에 집착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생활권 문화시설들이 네.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걸 뭐 자주 하는 비유긴 하지만 큰 시설들이 대동맥이라면 이런 건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칫빛줄과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실험적이고 혁신, 이게 약간 누구나 다 아는 뭐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하면 뻔한 시설이 아니라 실험적, 혁신적인 그리고 부산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이런 문화시설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형화된 공연장이나 미술관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재생해서 역사성, 장소성, 시간성이 잘 드러나는 이런 새로운 문화 공간의 개념들도 네.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뭐 런던에 잘 알려진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나 부천의 쓰레기 소각장을 개조한 아트벙커도 잘 알려진 사례입니다. 네. 부산은 아시다시피 제1의 항구 도시고 북항도 재개발되고 이러니까 네. 항만에 관련된 오래된 산업유산들이나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부산만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또 부산다운 시설이 문화시설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뭐 영도에도 보면 창고 같은 그런 거 네, 맞습니다. 개조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망미동에 폐공장 활용한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북항에 재개발되면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일로 그 곡물 이제 저장 창고죠. 네네. 이런 시설들도 있는데 이런 시설도 잘 활용한다면 가장 부산다운 시설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무슨 하우스 뭐 이런 네. 개념이 아니라 네. 어떤 시민들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많이 생겼어요. 그대로 예. 그냥 장비들은 방치된 상태에서 네. 거기서 공연도 하고 네. 뭐 세미나도 하고 네. 뭐 음악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런 모습들 요즘은 근데 그게 또 대세더라고요. 많이들 또 공감도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예, 참 멋있고 좋더라고요. 네. 가서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가장 그 지역의 특성들을 예. 잘 드러내니까 음. 공연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함께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부산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네. 뭐 그리고 부산만의 어떤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좀 말씀을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부산이 이제 아시다시피 개항을 하면서 다양한 물자도 교육했지만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개방적이고 또 혼종적인 이런 특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뭐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일종의 하이브리드 문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뭐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사회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저는 국제적인 어떤 문화 교류의 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마다 홍콩은 정말 문화적 동경의 예. 대상이었죠 보면 홍콩 영화가 유행했었고, 네. 근데 요즘 이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문화적 위상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전범국가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그런 잔재들을 있어요. 청산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이런 위상을 차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이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제2의 홍콩이 되는 21세기 홍콩이 되는 이런 국제 교류의 어떤 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최근에 보면 뭐 부산에서 리스본까지 이제 2만 킬로의 대장정을 차량과 뭐 그 모터사이클로 횡단하는 뭐 트랜스 유라시아 랠리 계획이 이제 뭐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어떤 분들은 이 동해권 일대를 그 아시아의 지중해다라고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상하이, 큐슈,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이런 그 동해권의 여러 이제 항구 도시를 연결해서 뭐 동북아,
피스크루즈 이런 것들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런 이제 상업적 중심 지구로서 발돋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국제적 문화 교류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왜 발전했느냐. 네. 동경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영화제가 있어요. 그런데 네. 엄청나게 돈을 넣어도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성 네. 그리고 민주주의, 네. 민주화 이게 정도에 따라서 세계 영화 감독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그렇게 선호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잘 몰랐는데 많은 것들을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와, 이 부산이 이제 이 동북아 문화 교류의 새로운 거점이 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흐뭇해집니다. 이런 큰 그림 말고 또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 며칠 전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21분 도시라는 컨셉을 제기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1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주거와 업무와 이런 것들을 압축시킨 컴팩트 도시를 21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서울시가 25개의 기초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 기초구와 다를 게 뭐냐 이런 네. 이제 뭐 반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개념이 부산과 같은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지금 16개의 기초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14개 기초구는 부산이 팽창하던 시기에 이렇게 좀 행정 편의적으로 나누어서 실제 예, 생활 예. 건력과 괴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강서, 북구, 뭐 사상, 사 이런 이제 낙동강 건력 아니면 또 이제 그 중동 서구, 뭐 진구 이런 영도구를 포함하는 원도심 건력, 그다음에 광안리, 해운대 이런 어떤 동부산 건력 이렇게 한 서너 개의 생활 건력을 나누어서 일상 속에서 주거와 교육, 생활 문화가 촘촘히 연결되는 이러한 좀 분산적이고 균형적인 문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뉴욕 같은 경우도 800만이 넘는 도시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맨하탄, 브롱스, 퀸즈, 뭐 스탠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 건역을 나누어서 생활 건전에 맞춰서 특색 있는 발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도 이제 당장 행정 체계를 바꾸는 건 아니더라도 네.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건역별로 특색을 살린 이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네. 것이 뭐 실효성 있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방송 듣고 저 이승욱 대표님이 다음 달에도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캠프에 지금 물려갈까 캠프에서 봐요. 지금 문화 담당으로 해가지고 공약자 이럴까봐 안 가시는 거죠? 네. 네. 아니 뭐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방송에서 그런 확정은 하시지 마시고. 예. 그래요. 그 행정 체계나 부산시 행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이런 걸 잘하려면 행정 체계가 아주 정말 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감천 문화마을이나 뭐 저희도 참여했지만 깡깡이 예술마을 같이 문화적 도시 재생에서 전국적으로 앞선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지만 이면에는 10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부산 시내에 창조도시본부라고 하는 이제 행정 체계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것이 큰 힘을 이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산시 문화행정 체계도 보면 뭐 문화체육국, 관광마이스국,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는 도시균형, 재생국 이런 기능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부서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을 강력하게 통합해서 예를 들면 부산을 정말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문화도시본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산도 또 대폭적으로 확충돼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시 문화예산이 2020년도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 되어서 네네. 전체 예산 기준으로 한 3.2% 정도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산업도시라고 좀 쉽게 보는 울산만 하더라도 인구는 부산의 3분의 1이지만은 예산은 2,400억 규모이고 전체 예산에서 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비율은 6대 강력시에 비교하더라도 대부분 5%를 놓고 있는데 부산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새로운 시장 내에서는 5%를 넘기는 이런 좀 획기적인 문화예산의 증대가 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참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만 딱